사무실 물색입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나선다는 뜻도 되겠죠.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대표 도전, 손을 드신 분이 나왔어요. 민주당 97세대 4명 당대표 출마 도원 결의를 했다. 이 기사입니다. 도원 결의.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제요. 강병원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인영 주도로 4명이 첫 한 자리에. 그러니까 이 도원 결의 자리를 주선한 게 이인영.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586의 무슨 대표 주자 뭐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 근데 이런 분이 주도로 97세대 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도원 결의를 했고 어제는 가장 먼저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목적은 이재명 의원을 견제, 대적하기 위해서. 이거죠, 지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 예고입니다. 여기 보면 어대명 기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기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불, 세대 교체로 맞불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집안 사정이 이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도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강병원 의원의 출마 선언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이 또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안, 쇄신책, 혁신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또 하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그게 다 묻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 당 원로그룹들하고 만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만나신 분이 5명 원로들하고 만나셨는데 특징적인 5분 상임 고문 중에서 4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마하라고 권유한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한 분 가만히 계셨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5분이 모이셨는데 4분은 출마하지 마라. 1분은 아예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했다. 뭐 이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뭔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이재명 의원을 대적한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경향신문 등 몇 곳에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 물색 중이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한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지자 동력 삼아 출마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의사 공식화하는 거는 아마 좀 시간이 더 흐른 뒤에, 그러니까 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후보도 그 직전에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반발의 움직임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요. 이 정도면 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또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최근에 강병원 의원 뭐 출마 선언했고요. 오늘 박용진 의원도 출마 선언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홍영표, 전해철 의원들 중진급도 이제 불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홍영표 불출마에 친명 반발. 급 안 되는 선수로 이제 망신 주려는 거냐? 아, 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강병원 의원이 출마 선언했는데 급 얘기를 나온 거예요. 이러면 싸움이 거칠어지겠는데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이름이 없습니다. 친명 핵심 의원이에요. 친명 핵심 의원이 강병원 의원의 출마는 근데 강병원 의원 친문으로 통하거든요. 결국 친문의 대리인으로 뛰겠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직접 나와야지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당사자들은 뒤로 빠지고 급이 안 되는 선수를 내보내 본격적인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김상희 평론가. 네. 이 반응은 뭡니까? 이게 5대명이란 전제를 깔아야지 이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반응. 글쎄요, 저는 뭐 저 말이 너무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오늘 강병원 의원이나 이른바 이제 97 또는 당의 친문 쪽에서 이 얘기 갖고 되게 반발하겠는데요, 지금요? 네. 제가 한 20여 년 민주당에 예. 몸을 담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족들한테 좀 뭐 창피하지 않고 좀 더 떳떳한 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진보의 가치 때문이죠, 그것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진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당에서 많으니까. 근데 저 말을 들어보면요, 진보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급이 안 되니까 망신을 주기 위해서 내세웠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언제서부터 급이 되셨죠? 아, 그리고 진보의 가치가 변화 아닌가요? 변화. 예. 다음 세대들을 뭐 내세우고 그다음 변화를 이끌고 이거 당연히 진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강물이 앞물이 뒷물에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썩겠죠. 예. 그게 진보의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흐르지 않는 강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분이 하시는 거랑 똑같은 금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예. 그거다 지금. 그렇죠. 고인물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을 흐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랑 저는 똑같이 들려서 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에게 좀 숨을 고르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것도 진보의 가치예요. 예. 뭐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또 일종의 진보의 가치이자 도덕성이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리냐? 무리가 아니고 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정치에서 가장 그동안 안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그동안 보아오면서 느낀 건 뭐 이것입니다. 자, 무리하고 조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고 조급하지 않고 예. 그 비어있는 시간을 잘 쓰면 예. 다시 국민에게 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 자기 할 일이 많을 때는 그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 그러는데 예. 시간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죽이지 못하는, 효율적으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재명 후보 측에, 예. 그러니까 의원 측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선 이후에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이게 뭐지? 그러면은 대선 연장전으로 계속 가자는 얘기인가? 0.73%로 계속해서 가자는 얘기인가? 예. 뭐 그러면 변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0.73%가 아깝긴 하지만 결과는 계속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조금 저렇게 말씀하신 분께 좀 예. 한 발짝 물러서서 좀 큰 그림을 봐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좀 약간 주목을 끌은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 뭐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어요. 여긴 측근으로 꼽히시는 분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도 익명인데, 그러니까 익명할 때는 굉장히 속내를 다 밝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해철,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과 체급이 안 맞는데 체급이 더 낮은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못 보인다. 앞선 기사 때 이인영 의원 주도로 뭔가 도원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출마 선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반응은 급이 안 맞는답니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이 이정돼 있거든요. 근데 언론 인터뷰 좀 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 문제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국민이 새로운 민주당을 판단할 중요한 가름자가 될 것이다. 이거 엄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은 이 두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민주당을 판단할 것이다. 자, 박용진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 오늘 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돼 있는데 만약에 한다라면은 당대표 후보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토론 때 이 주제 강하게 끌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후보들마다 의견을 물어보겠죠. 자, 박찬희 교수님, 이거 해결될까요?
뭐 결국은 민주당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난 대선 또는 이제 비대위 과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약은 약속은 계속했죠. 송영길 대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이거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차일피일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복당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복당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이거 제명해야 된다. 의원 제명해야 되고 복당 이거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잘 치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신, 반성, 그 다음에 어떤 새 출발.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예. 국민들 눈에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감한 액션을 갖다가 지금 뭐 뭉뚱그려서 97이 나와야 되네, 뭐 세대 교체가 돼야 되네 이런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인 말보다는 그렇죠. 박용진이 되면 97세대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나서 자기들끼리 도원 결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민주당이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저는 가장 첫 번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재명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대선 때 얘기했던 그 당시까지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이제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돼서 TV 토론을 하게 되면 예.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 또는 당원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게끔 보여줘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자격시험 보겠다. 대변인 능력 있는 사람들로 대회 열어가지고 예. 거기서 대변인 뽑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혁신이 뭔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예. 그림이 그려지는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던지면 이재명 의원이 이거 안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이재명 의원의 혁신의 어떤 방향성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정치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모여가지고 세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바로 혁신의 내용,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 저는 그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은 뭐 지금 굉장히 이슈를 갖다가 잘 던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도 일단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도 받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사 이어가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대명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타협책일 수가 있어요. 어대명 기류의 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 전제를 깔게 되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이거로 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공천권, 당직자 임명, 단독 행사를 막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이 당대표가 결정할 수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최고위원들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협책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이른바 이제 권한 쪼개기 아니면 어떤 타협 장치를 만든다는 건 합의 장치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 잘 될까요? 이런 방향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뭐 저게 맞는 방향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뭐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꼼수 같아서.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찾은 것 같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보지만 그 모든 제도는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성 지도 체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그 지도력을 강화해가지고 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그것이 결과물에 도달하기가 쉽다. 이런 예.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집단성 지도 체제가 굉장히 사분오열되거나 이럴 경우에 좀 더 이것이 효율적이니까 가져온 제도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너무 한쪽이 강해져가지고 당내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당의 예. 어떤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세상은 정반합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려면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근데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그거는
두 가지의 제도의 취지를 모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비겁한 꼼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정해진 바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묘수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뭔가 막으려는 자, 그걸 뚫고 나가려는 자, 뭐 이런 싸움으로 보이죠, 지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권력 투쟁이다. 지금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지금. 다음은요. 글쎄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 사면론.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 수감 상태인데 사면 대상이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많은 친문 의원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면회를 갔대요. 그래서 뭐 얘기를 나오는데 그 대화 중에 나온 게 요즘에 독일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통합 정치, 뭐 협치 등등 독일의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공부는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김경수의 쏠린 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15 때 사면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내 8.15 때. 그럼 여기는 친문 구심점 역할 혹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3자가 봐야 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병민 위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 만약에 전제예요. 8.15 때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된다면 이게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면이 된다면 사면 복권이 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이제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후의 역할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감이 돼 있는 범죄 행위가 드루킹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전체적인 국민 통합의 기치를 들고 여야 모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문 전 대통령이 단행했다면 예. 모를까 지금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일은 만무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가능성이 들고요. 좀 희박하다고 보시는 과거에 거네요.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있었던 문제들을 딛고 사면에 대해서 새롭게 정치로 복귀하는 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예. 것 같습니다. 한 먼 훗날 언젠가는 김경수 지사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의 정치적 역할들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 다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예.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는 순간 과거 오랜 동안 민주당의 핵심 권력을 자처해왔던 친노 친문 중심의 이 8.16 운동권 그룹과 결탁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권력 투쟁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요체 중에서 3선 연임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솔솔 흘러나오게 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순간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의 분란들이 매우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매일경제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라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